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둘 나라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왔나 이걸 보면 계속 이제 서로 대안을 이렇게 뭐 휴전 제안들을 계속 주고받았죠. 마지막으로 온 제안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 제안은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지금 휴전은 생명장치로 간신히 유지된 정도다. 그만큼 휴전이 위태롭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일단 주요 안건이 뭐냐? 이 휴전의 주요 안건들이 결국에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거냐,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이란에서 바깥으로 이전할 거냐,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라늄 농축이겠죠. 이게 이제 이란이 무기급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 포기를 이제 미국은 20년을 요구하고 있고 뭐 이란은 5년 정도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최근까지 됐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적절한 합의선이 12에서 13년 정도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가 또 갑자기 이제 뭐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핵무기 보유 절대 안 된다, 뭐 20년이다,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는 한 협상이 당분간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별다른 내용이 사실 안 나왔습니다.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뭐 미국과 중국이 동일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핵무기 보유 문제는 뭐 미국은 뭐 중국이 이란이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 요게 동의했다고 하지만 중국은 또 이제 뭐 딱히 그런 내용을 성명에 발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도 시원하게 해결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자체 애초에 뭐 별다른 소득이 크게 서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방중을 한 의미가 크게 뭐 있었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은 보잉 항공기랑 미국산 대두를 판매하게 됐고, 대만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뭐 서로 조금씩은 얻어가는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미국이 이제 뭐 저희가 중요시 여겼던 AI 칩 판매라든지 중국 시장들 개방하는 거, 여러 CEO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중국 시장 뭐 특히 디지털 쪽을 뭐 넓게 개방하는 이런 쪽을 해왔냐, 이런 것도 딱히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히토류 쪽도 이게 뭐 크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는 크게 뭐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없었고, 중국이 이제 2강 체제를 완전히 이렇게 좀 세계에 보여줬다,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이게 9년 전에 정상회담 할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지고 들어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 때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이제 대만 문제로 좀 몰아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이제 양 세력,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체제들 간의 대장들끼리 모인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좀 더 얻은 게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이란 쪽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전쟁 비용이 이제 지금 290억 달러가 됐다고 하거든요. 4월 말 추산치가 이제 250억 달러였는데 2주 만에 4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러면서 이제 해외 전쟁이 국내 물가나 재정 쪽에 계속 부담을 준다, 이런 여론이 확산돼서 정치적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뭐 전쟁만으로도 여론이 좋을 수 없는데 이렇게 자꾸 해외에 돈을 쏟아부으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 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공화당 쪽이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전쟁을 빨리 끝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물론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좀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일단 CPI가 월간으로는 뭐 0.6%로 예측치랑 비슷하게 올랐는데, 연간으로 이제 3.8%로 예측치보다 0.1% 정도 좀 더 높게 올랐고요. 이 CPI도 중요한데 결국에 PPI가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월간 상승률이 원래 이전에 4.3%, 예측치 4.9%였는데 이번에 6.0%로 되게 높게 나서 저도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승률도 예측치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1.4%가 나왔고요. 이 코어 PPI, 코어 CPI도, 코어 PPI는 이게 PPI는 전 품목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게 코어 PPI인데요. 이 코어 PPI도 예측치나 이전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이 관세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꼭 이 에너지나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퍼지고 있구나,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시장이 사실 PPI 보고 깜짝 놀라서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젠수당이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랑 같이,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AI 칩 판매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AI 중심으로 기술주 랠리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를 좀 무시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죠.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인플레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미국의 재정 적자나
근데 이 물가 부담이 사실 그냥 없어질 만한 그런 뭐 경미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미국 30년물 금리를 보면은 5%가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유가 상승이나 인플레 우려, 장기 인플레 우려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건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비용이나 이런 높은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채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사서 이제 채권이랑 증시 주식 시장은 이제 경쟁 가격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높으면 굳이 이제 주식을 이렇게 위험 자산에 베팅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해도 채권에만 넣어놔도 5% 이상 먹기 때문에 굳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채권 시장으로 돈이 옮겨가게 됩니다. 가장 최근 증시 때 이제 이 채권 금리가 5%를 넘으면서 시장의 하락이 좀 찾아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좀 맞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 뭐 진수당이 중국 방문해서 뭐 엔비디아 칩 파는 거는 무산됐고, 뭐 그건 별 얘기 안 나왔고, 남은 건 이제 높은 PPI 이거밖에 없으니까, 남은 건 이제 높은 PPI랑 이렇게 금리밖에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금요일부터는 또 하락하기 시작했죠. 지금 다음 주에 장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가장 최근 장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보는 두 가지 축인 인플레 말고 이제 고용을 보면은, 비용업 고용은 이번에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고, 실업률도 이제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꽤나 탄탄하구나, 뭐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지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게, 파트타임 근무가 증가했고 IT 고용이 감소했거든요. 이 파트타임 근무가 증가했다는 거는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는 그런 걸 뜻하고, IT 고용 감소는 또 역시 AI에 대한 자동화 때문에 이제 여러 전체적으로 IT 업계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런,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좀 나쁘다기보다는 좀 이제 파트타임 쪽에 그런 일자들이 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용은 나름 괜찮아 보이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고용은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인플레가 높게 유지된다, 특히 PPI 쪽이 아주 높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불가한, 그런 지표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온 거죠. 오히려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전망을 보면은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 또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인플레 압력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총재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베팅 사이트 칼시에 이제 금리 전망 베팅을 보면은 2027년 이전에 금리를 인상할 거냐에 대한 확률이 35%까지나 올라왔습니다. 원래 뭐 인하를 몇 번 하냐 이런 장에서 지금 이제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2027년 7월 전까지는 절반 이상은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올해 안에 인하를 한 번이라도 할 거냐, 이런 몇 번 인하할 거냐, 이런 베팅에서는 한 번도 안 할 거란 게 거의 70% 대다수 의견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꽤나 이제 금리 동결을 가장 가능성 높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좀 유가가 안정화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죠. 이게 전쟁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정도 전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전쟁에 대해서 한번 경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인데, 케빈 워시, 이제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새로 등극했죠. 근데 등극할 때도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54대 45로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취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인준이 된 적도 있었고, 이게 사실 연준 의장은 이때까지 조금 초당적인 그렇게 뭐 의견 차이 없이 그렇게 지명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트럼프기도 하고, 또 트럼프랑 친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준의 독립성 유지될까, 이런 우려도 많아서 거의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당선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 상원이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이렇게 있는데, 무소속 2명은 이제 민주당이랑 연합활동을 해서 민주 47, 공화 53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인준에 54표를 얻었죠. 이 한 표를 준 분이 이제 민주당의 패터만이라는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 빼고는 이제 공화당 대 민주당 이렇게 그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빈 워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양적 긴축 그 대신에 이제 양적 긴축을 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금리 인하를 해서 실물 경기에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 된다, 그런 사상을 이렇게 내비쳤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음 FOMC가 6월 17일에서 18일인데 6월 FOMC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는 이분을 금리 인하를 하라고 이렇게 좀 꼽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금 지표만 봤을 때는 사실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게 전쟁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끝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란 원유의 그 하르그 섬의 원유 선적이 중단됐다. 이걸 위성사진으로 이제 원유 이렇게 석유 저장고나 이런 거 보면서 나온 기사인데, 이제 하르그 섬의 저장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이제 5월 말경에 저장 공간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장 공간은 다 소진됐고 원유가 밖으로 나가진 못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원유 생산이 감축하는 거를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원유 생산을 이제 감축하게 된다면 이란 혁명 수비나 이렇게 이란 정부나 국민들에게 이제 재정적으로 직격탄을 맞겠죠. 이란은 사실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재정 직격탄이 먹을 테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양국 모두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화당 같은 입장에서는 전쟁 때문에 여론도 안 좋고 전쟁 비용도 많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도 많이 받을 거고요.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하르그 섬에서 이제 원유 수출을 못 하니까 경제적으로 압박이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전쟁이 막 그렇게 러우 전쟁처럼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 러시아처럼 독재 체제도 아니고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엄청 오래 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날지 정확히 베팅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공부나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AI, 피지컬 AI, 우주, 스테이블 코인, 양자 같은 이제 차세대 내러티브, 지금의 내러티브와 또 차세대 내러티브가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투자는 그냥 원래대로 하던 거 하고 이렇게 현금 비중만 조금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